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에서 2학년 국어 가르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름방학 2학년 국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특강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고요. 자, 이제 2학년 친구들 1학년에 내신 4번의 시험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쭉 봐오면서 그리고 2학년 들어와서 이제 1학기 내신을 치러가면서 학생들마다 어떠한 틀 같은 게 좀 생겼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고등국어라는 거 이제 뭔지 좀 알겠어. 우리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출제에 강점을 둬서 내는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몇 개년치 좀 풀어보니까, 문제집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와. 요런 좀 어떤 감각이나 틀이 좀 생겼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거 알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이 여름방학에 어떻게 국어를 이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뭐 이제 2학기에 나오는 내신을 선행해서 뭐 공부한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작품들을 미리 공부한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뭐에 좀 초점을 더 맞춰서 전 좀 준비하라고 하냐면, 수능 국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에 좀 초점을 맞추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름방학에 이제 준비한 커리큘럼도 보시면 제목 한번 보실게요. 자, 제목 보시면 수능적 사고방식 출제자의 관점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수능적 사고방식 출제자의 관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떻게 푸는 친구들이 있냐면 모의고사를 이제 시간을 나름 딱 잡고 80분을 딱 잡고 이거를 뭐 일주일에 뭐 한 세트 또는 2세트씩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 체크를 해요.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해설지까지 이제 읽어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까지 좀 진행을 하거든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이 모의고사 수능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면, 이 출제자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저랑 윈터 수업했던 친구들은 요 지문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지문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화면에서는. 자, 이거, 2022 수능에 나왔던 헤겔 변증법 지문이거든요. 자, 요거 굉장히 까다롭기도 했고 오답률도 높은 지문이었죠. 그쵸? 자, 이제 이런 지문 읽을 때 그래 내가 이제 요런 거 어떤 서술 방식 문제는 맞았어. 자, 요거 문제 틀렸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문제를 단순히 내가 이제 2번인데 3번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 왜 이게 3번인지 해설지에서 확인해주고 끝!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문 독해가 일단 안 된다 그러면 어휘력이나 문장 독해력이 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는 작업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지문이 어느 정도 좀 독해가 됐어요. 그러면 독해하실 때 문제랑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지문에서 출제자가 어디에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서 문제를 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이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할 때는 단순히 많은 지문을 푼다. 몇 년도 뭐 어려운 뭐 수능을 풀었다. 뭐 몇 개년치를 풀었다. 요거에 중점적인 게 아니고요. 한두 지문을 풀더라도 이 지문에서 출제자가 어디에서 포인트를 맞췄는지 학생들은 읽어가면서 어떻게 그 출제자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지 요거를 연습하는 독해 훈련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로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수능 지문, 그리고 뭐 올해 수능 특강, 작년 수능 특강, 고3 지문들도 종종 끌어와서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꼭 제가 지금 예시로 독서 지문을 가지고 왔지만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문학을 할 때는 요게 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문학 개념. 그러니까 문학 이론에 대한 게 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문학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제 이 영상뿐 아니고 설명의 영상이나 이제 내신 대비법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한 두세 개 이상 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설에서는 시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인물 제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는 어조가 무엇인지, 어조의 종류가 무엇인지, 뭐 시상 전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베이스가 돼야 돼요. 왜냐면 항상 강조하지만 문학 개념이나 이론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문학 작품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주관적 관점이 아니고 이것이 배제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여름방학 때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것도 좀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진행할 때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제가 따로 프린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클리닉 시간에 좀 보강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여름방학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엇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낼 때 모의고사나 이제 아니면 내신을 풀어낼 때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본인 스스로의 방법적인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출제자의 관점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좀 같이 배워가면서 독해력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학년 여름방학을 이제 조금 기본 베이스를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3학년 윈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3학년 들어가서는 사실 이제 개념을 한다 그러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수능 특강도 계속 풀어보고 기출도 계속 풀어보면서 실전 연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작업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때 이제 이런 것들 연습하면서 기본적인 게 부족하다 그러면 같이 꼭 보강해 가면서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름방학 특강이 이제 5회차로 잡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기말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루틴이거든요. 왜냐면 여름방학이 길면은 3주고 짧으면 2주예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에만 특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회차가 너무 안 나오고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거의 기말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루틴으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에서 제가 지금 2학년은 숭실고랑 대성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 내신반의 시간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요 내신반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숭실고, 대성고,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주겠고, 여기서 요 시간대가 맞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베이스 캠프 시간표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이스 캠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이진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2학년 친구들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캠프의 이진희 강사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방학 특강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특강 대사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제가 준비한 특강에 오셔야 되냐면요.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이러한 문제는 선생님 이거는 정말 아깝게 틀렸어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요. 아예 어법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 초보 친구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어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캐치해서 하나하나 이제 정말로 바로 잡아야만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 아는 건데,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내가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번 어법 특강에 등록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지문의 대략적인 방향은 알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 틀리는 학생들, 이분들은 여름방학 특강에 등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문의 대략적인 방향은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충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빈칸이란 연결되는 핵심적인 부분, 그렇죠? 혹은 정작 어떤 정답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구문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 그래서 그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혹은 이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보기항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본문은 다 알지만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특강에 오셔야 돼요. 자, 이런 친구들은요, 구문 독해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법 지식을 잘 다듬고 빵꾸 나 있는 부분을 잘 메워서 정확하게 구문 독해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여름방학 내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구문 독해가 안 되어서 많이 시험 문제를 틀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오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여름방학 때 구문과 어법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이번 여름방학 특강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빈출어법 우선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빈출어법이라 하면요, 우리 이제 실라버스를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기출어법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학습하게 되고요. 이러한 개념들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한 어법 개념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한 특강 시간 이외에는 스스로 구문학습을 진행하면서 열심히 독학 혹은 자습할 수 있는 자료를 선생님이 드릴 겁니다. 내가 혼자 구문 독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선생님이 준비 중이니까요. 이제 특강 시간 외에 스스로 구문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학 내내 어법만 할 건 아니에요. 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어법과 더불어서 구문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한 매 시간 리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다소 안타까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얘들아 이거 복습해 라고 이야기할 때랑 얘들아 이거 복습하렴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야. 테스트 보면 점수가 나오겠지. 그 점수를 가지고 부모님과 상담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복습하는 데 들어가는 집중도와 에너지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집중도와 에너지를 쫙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매 시간 지난 시간에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또한 매 수업 영상은 녹화하여서 네이버 마이박스 클라우드에 제가 저장을 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내가 약간 딴 생각을 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떠난다. 등등등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클라우드에 녹화 영상을 저장해 두었으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다양한 오형식의 구조를 학습하고 그에 따른 기출문제를 풉니다. 보시면 쭉 어떤 개념 학습과 그 개념에 대한 기출문제 학습이 함께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다양한 오형식 구조에 따른 기출문제, 동사와 준동사 수일치, 개념에 따른 기출문제 이렇게 쭉 기출학습이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오형식, 그다음에 동사와 준동사 구별하는 거, 수일치, 접속사와 관계가가 아니고 관계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조동사와 가정법, 그리고 특수 구문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빈출되는 개념이에요. 빈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정말 빈출되어서 나오는 개념을 먼저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기출 모의고사 쭉 나와 있죠. 그쵸? 우리가 어떤 어법적인 개념만 학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될 거고요. 혹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접속사와 관계사를 공부했는데 관계사를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시간 하나 사용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실라버스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 이번 여름방학 때 반드시 헷갈리는 어법,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법, 그러니까 뭐 형용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데 이 형용사가 보어로 사용되는 개념은 잘 모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어법의 개념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해 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구문 독해와 독해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이 향상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정말 의미 있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고 싶으신 친구들은요, 여름방학 특강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수학을 담당하게 될 최을영쌤입니다. 자, 미적분은 언제 배우게 될까요? 네, 미적분은 고3 1학기 내신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수능에 23번을 내서 30번까지 나오게 되는 과목이에요. 자, 미적분을 고3 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 고3이 되면 미적분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고3이 되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1을 복습해야 되고 수2도 복습해야 되고 내신할 때 또 미적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정, 선일, 숭실, 진관 등등의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확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 과목들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을령쌤이 미적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적분 특강 대상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 환영합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고 싶고 풀이 연습도 하고 싶고 미적분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같이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언제 하냐면 여름 방학 중 10회 완성이고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전과정, 미적분 전과정 처음부터 5회차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5번은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럼 특강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이상해. 마스크가 내려왔어. 다시 하나 더 할 테니까 둘 중에 다시 다른 걸로 해주세요.